안녕하세요. 2022년도 제1회 4월 중졸 검정고시 국어 기출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자가 말하네요. 우리 학교 하단이 허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학생 1이 꽃을 심는 거 어떠냐? 학생 2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팻말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서로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의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때 학급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토의의 대표적인 거고요. 이거랑 더불어서 꼭 알아두어야 되는 게 토론입니다.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분 토론이라고 거기에 예전에 손석희 아나운서가 나왔을 때 한참 인기 끌었었던 게 있었잖아요. 토론 같은 경우에는 찬성팀과 반대팀이 나와서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하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민수의 기억의 의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민수의 생각. 이 책들을 도서관으로 옮겨야 하는데 혼자서 할 수 없네 라고 했네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겠네요. 그리고는 이제 제이랑 대화를 하네요. 너 시간 있어? 이 책들을 혼자 다 들 수 없어서 그러는데 너 시간 있어? 응, 있어. 뭐예요? 그렇죠. 제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죠.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워밍업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졸 검정고시 볼 때도 똑같은 유형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예요? 네모칸 해가지고 어떠한 문법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맞는 것을 밑에 보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미리 알고 풀면 너무너무 좋은데 혹시나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이 문법 문제 그 안에서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해도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의에 대해서 발음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글자로서 나왔을 때랑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위치에서 나왔을 때랑 아니면 조사로서 나왔을 때랑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발음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혹시 모른다 하시더라도 이 네모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는 이중모음이에요. 우리나라 단모음이 10개가 있는데 그 외에는 이중모음 11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모음이 21개예요. 근데 이중모음에 으로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의는요. 기본적으로 으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요거를 좀 지워볼까요? 네, 의는 으로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요, 이로 발음한대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자음일 때, 얘가 자음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의 발음이 뭘로 발음한다고요? 이 발음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으 발음을 보세요. 근데 뭐예요? 니은이라는 자음이 있죠. 자음이 있을 때는 뭐예요? 이 발음을 해야 되니까 뭐예요? 무니. 맞죠? 자, 볼게요. 이번에는요. 우리는 맞지 않는 거 찾으니까 1번은 틀렸죠. 우리는 맞지 않는 거 찾아야 되니까 이건 맞는 거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을을 볼게요. 이번에 을은요. 은은 뭐라고 그랬어요? 으로 발음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니까 우리 맞지 않는 거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죠. 3번 볼게요. 자, 은은요, 자음인 히읗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로 발음해야 되니까 희망이 아니라 뭐예요? 희망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맞지 않은 거는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푸셔도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낱말이 문장에서 바르게 쓰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맞춤법 문제네요. 자, 반드시라는 말은 꼭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반드시. 이것도 물론 발음은 반드시지만 반드이라는 식으로 쓰여 있을 때는 뭐예요? 바르게, 똑바르게 삐뚤어지거나 굽지 않고 기울지 않고 똑바르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바르게 쓰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니까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는 거죠. 겨울이 가면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봄이 꼭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꼭이라는 의미니까 반드시라고 써야 되겠죠. 1번은 틀렸습니다. 바르게 쓰인 거 찾는 거예요. 2번은 이번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네, 꼭 합격할 것이다 라는 의미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하고 4번은요. 둘 다 여기에서는 반드시라고 써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3번 같은 거는 정말 선지가 슬픈 선지네요. 예, 비가 오는 날이면 반드시 허리가 쑤신다고 하니까 예, 제가 그러거든요. 좀 슬프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않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다른 뜻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원래의 뜻과는 다른 뜻을 가진다고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수거에 해당하거든요. 그중 신체 부위와 관련한 관용 표현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신체랑 관련된 거 찾아보면 되겠네요. 관용 표현을 찾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거에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도 수거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따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아이가 눈이 작아서 귀엽다. 요거는 진짜 눈이 작다라는 의미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관용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이 답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는 귀가 얇아서 남의 말 잘 듣더라. 그러면 귀가 얇다. 저 사람 참 거기 뭐죠? 다른 사람 말에 혹시나 하고 막 이렇게 잘 넘어가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귀가 얇아? 그러면 뭐 귓볼이 얇다는 뜻인가?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런 것이 바로 관용 표현이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3번 볼게요.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배꼽 빠지게 웃었다. 너무 웃길 때 우리 배꼽 빠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배꼽이 빠져? 아니 이건 병원 갈 일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관용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번 볼게요. 역시 문법 문제죠.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단모음 아까 1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10개가 뭐뭐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10개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요. 위, 외라든지 우, 오라든지 이런 모음은요. 여러분들이 발음해 보시면 우, 오, 위, 외 하시면 입술이 동그래져요. 그런 것을 특별히 원순 모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동그래진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음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오, 이 발음해 보시면 이렇게 동그래지는 거는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순 모음에는 위, 외, 우, 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중절, 고절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졸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품사하고 문장의 성분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역시 품사가 나왔죠? 자, 우리나라 국어의 품사는요, 모두 9개가 있어요. 왜요? 국어니까요. 국어니까 9개가 있는데요. 그 9개의 품사에는요, 뭐뭐 있냐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면 명사, 명사를 대신해주면 대명사, 숫자를 나타내는 건 수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건 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명사, 대명사, 수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건 관형사,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고요.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는 건 조사, 그리고 감탄사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품사와 하나 다른 거를 찾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품사가 이제 2개의 종류가 나온다라는 거겠네요. 그러면 자 볼게요. 동사나 형용사는요, 기본형이 있기 때문에 뭐뭐 다로 끝나요. 그러면 다자로 끝나죠? 다자로 끝나죠? 다자로 끝나죠? 다자로 끝나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거든요. 이 앞에서 얘네를 꾸며주는 건 뭐예요? 부사예요. 그러면 착한데 어떻게 해요? 착해요? 매우 착하고요. 끝내는데 어떻게 해요? 끝내요? 빨리 끝내고요. 그 다음에 건네주는데 어떻게 건네줘요? 살며시 건네주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부사가 돼요. 얘네들은 부사예요. 얘만 볼게요. 옷은 뭘까요? 품사가요. 사물의 이름이잖아요. 명사잖아요.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건 뭐예요? 부사가 아니라 얘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품사는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잘 모르시면 저 문법 카테고리에서 품사 다시 한번 찾아서 꼭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이제 문장에는요. 문장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문장이 있고요. 하나는 겹문장이 있습니다. 겹문장을 물어보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했을 텐데요. 혼문장을 물어봤네요. 혼문장은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하나로 이루어진 거가 혼문장이에요. 호시라는 게 한 개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는 뭐고 서술어는 뭐냐면요. 주어는요.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서술어는 제가 위에서 얘기했죠. 다자로 끝나는 용언들이 주로 서술어가 되는데요. 주로 문장의 끝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혼문장은 얘가 주어라고 그랬잖아요. 주어하고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일어난 거가 혼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서술어만 일단 찾아보자고요. 1번의 서술어가 뭐예요? 끝에 있죠. 피었다가 되죠. 그쵸? 피었다. 2번의 서술어는 볼게요. 다가왔다. 3번은 춤춘다. 4번은 뭐예요? 요거 잘 안 보이니까 네, 외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어는요. 용언 동사하고 형용사가 용언이거든요. 얘네들은 뭐예요? 뭐뭐 다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로 끝나는 거를 찾아봐야 돼요. 또 먹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의 기본형이 뭐예요? 다자로 끝나는 게 기본형이거든요. 먹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자로 끝나는 거를 한번 다시 찾아보자고요. 자, 보세요. 1번에는 더 이상 다자로 끝나는 게 없어요. 2번에는 있어요. 뭘까요? 없다. 없이를 다자로 끝나면 기본형은 없다예요. 3번에 다자로 끝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래하다. 노래하고의 기본형은 노래하다예요. 4번에는요. 그쵸? 그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자로 끝나는 거는 서술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2개가 있으면 얘네들은 겹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다 틀렸습니다. 1번만 피었다. 서술어고요. 뭐가 피었어요? 국화가. 주어하고 서술어가 한 개 있는 거예요. 겹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요 부분은요.
좀 더 제가 문법 카테고리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한 1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어하고 서술어 언어가 하나 있으면 홈문장. 그 다음에 이것이 2개 이상이면 뭐예요? 겹문장. 찾는 방법은 쉽게 뭐예요? 서술어를 찾아라. 서술어는 뭐다? 기본형 다가 있는 거를 찾아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또 겹문장에는 또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문법 카테고리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9번을 보겠습니다. 보통 고졸 검정고시에서는 8번까지가 화작문이라고 해서 문법까지 이렇게 화작문 해서 문법, 합법, 작문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졸 검정고시에는 10번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볼게요.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근거를 보니까 주장이 있으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거라는 것은 한마디로 증명하는 근거가 뭐야? 증거가 뭐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주장을 할 때 근거를 바르게 대면 그 주장이 확실하게 뭐예요? 인지가 되잖아요. 저 사람 주장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무슨 주장을 했을지 한번 볼까요? 근거 1을 볼게요. 즉석식품을 자주 섭취할 경우에는요. 어떻게 된대요? 역류소가 결핍되기 쉽대요. 우리 몸에요. 즉석식품에는요. 첨가물이요. 가다하게 함유되고 있대요. 뭔가 안 좋은 쪽이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즉석식품을 섭취하면 어떻다는 거야? 뭔가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거는 답이 몇 번이 될까요? 그쵸? 1번이죠. 건강에 해롭다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9번의 답은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번 볼게요. 다음은 글쓰기 계획의 일부라고 얘기를 했네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우리 지역 축제 보고서 쓰기 계획이네요. 근데 목적에 대해서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간은 크게 꽁꽁꽁꽁이라고 써 있으니까 0월 0일이라고 써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 되겠고요. 방법은 설문했다고 그러고 대상은 방문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 뭔가 설문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러한 것은 뭐 때문에 하는지 한번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니까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하는데 축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축제에 고쳐야 할 점. 축제에 좋았던 행사, 다음에 참가하고 싶은 행사가 이제 앞으로의 축제 행사겠네요. 지금 다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축제, 축제, 축제. 그러니까 답은 축제. 너무 쉽죠?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서 13번은 지금 이제 소설이 나왔네요. 항상 지문의 맨 끝을 보시면요. 여기 제목이 나오잖아요. 물론 지은이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은데요. 보통은 지은이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세요. 소음공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위층에서 계속 이제는 소리가 드르르 소리가 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짜증이 난 거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슬퍼 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더니 알고 봤더니 세상에 휠체어를 타시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웃과 소통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의 글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소설 같은 문제는요, 나오면요, 줄거리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왜냐면 내용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이 시험 보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했나 해가지고 줄거리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고요. 1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경비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솔직히 아파트 경비원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층간소음 문제는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충분히 주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랍니다. 이 정도의 정갈 정도로밖에 못 해주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위층 여자는 아래층 소음에 대해서 여러 번 항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위층의 소음이잖아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위층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래층 여자가 힘든 거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3번 볼게요. 나는 위층 여자의 사정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잘 보시면요. 위층으로 가서 벨을 눌렀는데 여기 벨을 눌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온 사람이 한참 뒤에 있다가 나왔는데 휠체어에 앉았다는 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슬리퍼를 든 손을 뒤로 감췄다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맞죠. 그쵸? 그 다음에 12번. 윗글을요, 연극으로 공연하고자 할 때 준비할 소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연극으로 공연하고자 할 때 화사한 담요. 네, 이거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물로 준비한 과일이요? 아니요, 과일 들고 가지 않고 슬리퍼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다른 거를 네 가지 중에 하나 다른 것을 찾는 거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 보시면요. 맨 처음에 기억을 볼게요. 드르륵거리는 소리에 대한 거네요.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드르륵거리는 소리는 이제 위층 소리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 날 것 같아요. 네, 위층 소리 때문에 병 날 것 같다. 이건 맞죠? 그쵸? 이거 층간소음 맞죠? 디귿을 볼게요.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그 소리, 층간소음 소리를 죽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리을 같은 경우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사람 소리잖아요. 이건 층간소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다른 거 찾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번에는 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요.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네요. 그러니까 엄마 걱정 그러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요. 성인이 지었지만 이거는 여기에서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린 소년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는. 네,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 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잘 볼게요. 시가 짧으니까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열무 30단 무거웠을 거예요. 그것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라고 했어요. 자, 엄마가 그 무거운 채소를 들고 시장에 갔어요. 하는 거는 먹고 살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안 오시네. 해가 저물다라고 표현 안 하고요. 해가 시들다고 표현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열무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듯이 해가 시든다고 표현한 거를 시간이 지난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아주 시적으로 멋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찬밥처럼 이라고 했어요. 자, 찬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더운 밥은 뭔가 뜨끈한 온기가 있는데 찬밥이라는 건 뭔가 버려진 느낌이 들잖아요.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서요. 찬밥이 밥그릇에 담기듯이 나는 방에 찬밥처럼 담겨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혼자서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천천히 숙제를 해도 시간을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안 오신대요. 왜? 늦게까지 이제 시장에서 팔고 있으시느라고요. 근데 엄마의 발소리가요.
마치 배춧잎 소리 같대요. 여러분 배춧잎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타박타박 오시는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안 들린대요. 엄마의 발소리가 안 들린대요. 배추잎 같은 그 발소리가요. 근데 혼자 어린아이가 혼자 있잖아요. 어둡고 무서워요. 그리고는 창틈이요. 금이 갔어요. 왜요? 가난하거든요. 고요히 빗소리까지 부슬부슬부슬 내려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서 빈방에 혼자 엎드려 가지고 훌쩍훌쩍 걸어요. 울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네요. 아주 먼 옛날, 지금도, 지금은 이제 현재로 돌아왔네요. 옛날 과거를 회상한 거죠. 이거는 과거 회상이 되고요. 지금은 현재예요. 지금도 뭐래요?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에, 내 유년 시절에 뭐예요? 윗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일러 때문에 윗목 아랫목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연탄이나 이렇게 때감 뗄 때는요. 아랫목은 뜨끈뜨끈하지만 윗목은 차가웠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의 그 찬밥이랑 윗목이랑 같은 계열의 의미예요. 뭔가 버려지고 외롭고 슬프고 유년 시절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14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네, 맞네요. 회상하는 거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벌써 답이 나왔고요. 뭐 2번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했다. 이거는 이제 반어법 얘기인데 반어법 얘기 나온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의성어를 통해서 어머니의 발소리를 경쾌하게 표현했다고요. 배추잎 같은 발소리인데요. 그러니까 3번도 아니고요. 감각적 표현을 해서 유년에 행복했다고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서글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죠. 15번을 보겠습니다. A에 나타난 하자의 정서와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거예요? 무섭고 외롭고 쓸쓸하고 부끄러운 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16번에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일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요. 내 모습이 마치 이것 같대요. 엄마를 기다리는 내 모습 마치 뭐같이 보여요? 그쵸. 찬밥같이 보인다고 했겠죠. 여기에서는 니은, 디귿, 리을이 찬밥까지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미음까지 있다 그러면 찬밥하고 윗목까지가 내 신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이 시가 나오면요. 반드시 찬밥 아니면 윗목 물어보는 문제는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7번에서 19번 보겠습니다. 역시 맨 끝에서 보세요. 규중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 뭐죠? 거기 양반집 규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느 여인의 뭐예요? 귀중의 7벗에 대해서 나왔네요. 아마 귀중치루 잭농기를 좀 쉽게 거기 풀은 것 같아요. 여기 약간 풀어서 쓴 제목인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고졸검정고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규중치루 잭농기. 그러니까 뭐예요? 규수댁의 치루 7명의 벗들이요.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여자들이 벗이 뭐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바느질감 생각했을 때 바느질할 때 애들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늘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가위도 있을 수 있고요.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쓰던 거예요. 그거 7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조금 단어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처음부터 조금 해드리도록 할까요? 규중 부인이요. 아침 단장을 마쳤어요. 이제 깔끔하게 머리도 빗고요. 그땐 치루. 자, 여자들이 쓰던 7가지 7가지 물건이에요. 치루가 모여가지고 할 일을 함께 의논하면서 각각 맡은 일을 했대요. 하루는 치루가 모여가지고 바느질에 공을 의논하는데요. 아, 바느질에 누구 공이 좋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척 부인이 긴 허리를 뽐내면서 말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의 첫 부위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에 사람이 뭐 삼척동자, 그 사람의 키가 7척이나 됐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길이하고 관련되는 단위란 말이에요. 척부인. 그러면 길이랑 관련된 거, 길이를 재는 게 뭐일까요? 그렇죠. 바로 자가 되겠죠. 그러면서 척부인은 허리가 길 거 아니에요. 자니까요. 긴 허리를 뽐내면서 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7번 문제 풀 수 있어요. 기억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네, 척부인 자를 얘기하고요. 외적인 특징 자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그쵸. 기억이니까 1번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것들은 들으라. 가는 명주, 굵은 명주, 흰못이, 가는 실로 짠천, 파랑, 빨강, 초라, 자주 비단을 다 내어 펼쳐놓고 남녀의 옷을 마련할 때 길이와 넓이며 솜씨와 격식을 내가 아니면 어찌 이래요? 한마디로 뭐다? 옷 찢는 거는 내가 왕이다, 내가 으뜸이다, 옷 찢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교도각시가요. 두 다리를 빠르게 놀리면서 뛰어나와서 말했어요. 아이고 척부인아, 당신이 아무리 마련을 한들 배워내지 않으면 어떻게 모양이 되겠니? 바로 내 공간 내 덕이야. 옷 만드는 내 공간 내 덕이 있어 라고 했어요. 교도작시는 그럼 뭐겠어요? 배워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문제를 또 풀 수 있겠네요. 18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가는 거 지금 두 사람만 나와도 첫 보면 알겠죠? 뭐예요? 자나 가위나 뭐예요? 내가 옷 찢는데 제일 공이 많아 이렇게 했으니까 옷 만들기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19번이 가의 의미네요. 그러면 가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더니 새우각시가 뭐라고 했어요? 가는 허리를 구부리며 날랜 부리를 돌려서 이르기를 니네들 말이 옳지 않다. 진주 10그릇이라도 꽹 후에 보배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물에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재단에 둘은 능하다 하나 내가 아니면 옷찢기를 어떻게 하겠니? 잘게 누긴 누비 듬성하게 누긴 누비 맞대고 깨면 솔기 긴 옷을 지을 때 나의 날르고 빠름이 아니면 어떻게 잘게 뜨고 굵게 발까 마음대로 하겠니? 라고 하면서 나 아니면 공이 없으란만 두 것이 무슨 공이라 자랑하니?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세요각시라고 했어요. 가는 허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리도 있네요. 뭐겠어요? 네, 바늘이죠. 바늘인 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기에서 보면 뜨고 박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늘임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랬더니 디귿에 보니까 청홍 흑백 각시가 얼굴이 부르락 푸르락 했어요. 야 새우야 바늘아 네 공이 내 공이라 자랑 마라. 네 아무리 잘난 체 하나 한솔기나 발송이든 내가 아니면 어떻게 성공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감투할미가 이번에는 또 얘기를 하네요. 감투할미는 이제 골무를 말하겠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이 늙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아가씨네 손불이 아프지 않게 뭐예요? 바늘에 안 찔리게 바느질 도와드리니까 엠말에 이르기를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하지 말라고 했소. 청홍 흑백 각시는 새우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슨 말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청홍 흑백 각시는요. 새우의 뒤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바늘 뒤에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게 뭐일까요? 바늘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그쵸. 실이겠죠. 그러면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가 될까요? 실의 모습이 되니까 답이 4번이네요. 이거는 좀 옛날 말투라서 고전수술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거기 뭐죠?
거기에 한 번쯤 바느질을 해보신 분들은 상상해서 이거를 추론해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번 고전소설의 난이도가 약간 높았어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20번부터는요. 이거는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논설만 아니면 설명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끝에 보시는 거예요. 지은이는 모르신다 하더라도요. 제목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뭔가 불빛 때문에 해로운 거, 밤에 불빛 때문에 해로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을 잡으시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름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가 두 가지 공포가 있대요. 하나는 너무 더워서 열대야 현상.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열대야 현상이고요. 하나는 요거래요. 그러면서 밤새 가로수에 매달려 오는 매미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요. 도로를 지나가는 차들의 경적도 시끄럽지만 매미의 기세도 보통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매미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매미는 원래 밝은 낮에만 울고요. 어두워지면 울지 않아요. 원래는요. 근데 매미의 수컷이 내는 소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세 가지 의미. 수컷의 소리는요. 매미의 소리의 의미예요. 첫째는 뭐래요? 첫째는 매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둘째는 뭐예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요. 경고하는 거고요. 셋째는 뭐예요? 암컷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래요. 특히 매미의 울음소리는요. 수컷이 암컷 매미를 만나 짝짓기를 하며 종족을 번식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신호인 셈이래요. 그런데요. 가로등이나 삼적 간판인 네오사인이라든지 이건 다 밤에 환하잖아요. 자동차의 전조등과 같은 인공 불빛 때문에 밤이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낮도 아닌데 매미가 울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A에 사람도 이렇게 A가 나오면 A에 관련된 문제가 꼭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빛공해에 피해를 입고 있대요. 매민만이 아니에요. 누구도요. 사람도 피해를 입고 있대요. 우리나라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요. 시골에 사는 아이들보다 안과 자주 간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에서 네이처라는 잡지에서는요. 밤에 항상 불을 켜고 자는 아이의 34%가 근실해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반드시 불 끄고 주무셔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불빛 아래에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면 잠복기가 길어지고 뇌파도 불안정해진대요. 이 때문에 도시에 사는 이들은요. 깊은 잠을 방해받고 있는 거죠. 왜요? 밝은 불빛 때문에요. 이와 같이 도시의 빛 공해로 인해서 이렇게 빛 공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생물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대요. 앞서서는 매미 얘기했고요. 뒤에서는 사람 얘기했죠. 생물체가 살아가려면 빛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둠과 고요도 꼭 필요하대요. 어둠 속에서 편히 쉬어야지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이제 도시의 밤하늘에 뭐가 필요하겠대요? 어둠과 고요를 돌려주세요. 제발 인공의 불빛이 아닌 자연의 별빛을 받게. 별빛도 어두워야지 별빛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의 불빛이 아닌 자연의 별빛을 밝히자. 그래서 처음에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빛공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였네요. 그러면 20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간 거는 무엇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볼게요. 여름에 두 가지 공포 뭐예요? 열대야 현상하고 뭐인데 쭉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매미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답은 그쵸? 매미 울음소리가 공포라고 얘기했네요. 네. 우리나라 매미 소리가 이렇게까지는 크지 않았대요. 옛날에는 토종 매미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 매미가 이렇게 뭐죠? 배에 붙어가지고 뭐 나무나 가구나 이런 데에 붙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매미들이
토종 개미가 아니라 외래 매미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엄청 커졌다고 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 봤었을 때도 매미 소리가 이렇게까지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여름에 너무 매미 소리가 큰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21번. 제가 말씀드렸죠? A가 오면 A에 관련된 문제가 올 거라고요.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을 했나요? 여기에서 질문했나요? 질문 없었어요. 그쵸? 속담이 있었나요? 속담 없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답은 아니죠. 그 다음 과장된 수치, 뭔가 수치, 숫자가 나왔나요? 수치 없었어요. 그럼 답은 4번이죠. 유명한 과학 잡지를 인용했다. 그쵸? 여기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죠. 아무래도 유명한 과학 잡지를 인용하면 아 진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니은과 같은 의미다 라고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 문제, 단어 문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이거는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나라 단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니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랬어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네요. 시간이 걸리다라니까 여기 나왔네요. 시간이 걸리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3번에서 25번 보겠습니다. 역시 지은이 아시면 좋지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제목을 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과학 교과서에 대한 과학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볼게요.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울까요? 여러분, 남극이 훨씬 춥대요. 물어보고 답해주네요.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지고요. 쉽게 식어요. 근데요, 남극은 이러한 육지가 밑에 있어서요. 한겨울에 해당하는 8월만 무렵이면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70도나 내려간대요. 그리고 역사상 최저 기온은 영하 89도나 됐대요. 엄청 춥네요. 그래서 남극에서는 감기 안 걸린대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대요.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남극에는요. 연구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는 원주민이 없대요. 너무 춥잖아요. 그리고는 기억에 뭐가 들어가겠대요. 남극의 추위를 견뎌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왔죠. 때문이다는 여러분 왜냐하면 하고 반드시 짝꿍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죠? 내가 요즘 날씬해졌다. 왜냐하면 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답은 3번이 되겠죠. 25번의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해볼게요. 북극은 주변에 있는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는데요. 북극은 바다의 해류의 여기 보이니까 이쪽은 북극인데 여기는 바다하고 해류의 영향을 받는데요. 얼음 덩어리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바다에서 바다가 얼음보다는 온도가 약간 높겠죠. 상승하는 따뜻한 공기 때문에 겨울의 최저 기온이 3, 40도래요. 영하. 아까 남극은 70도 최저 기온은 89도까지인데 여기는 반밖에 안 되네요. 여름에는요. 심지어 영상 10도 정도로 비교적 따뜻하대요. 그리고 북극에는 아무래도 남극에보다 따뜻하니까 에스키모라고 알고 있는 이누이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23번 볼게요.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내용 일치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볼게요. 북극이 남극보다 훨씬 춥다. 아니죠. 남극이 북극보다 춥죠. 벌써 답이 나왔네요. 1번이네요. 그리고 북극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고 나왔죠? 이건 맞고요. 이누이트니 북극에 살고 있다. 남극에는 사람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연구하는 사람 외에는요. 그 다음에 4번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진다.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요.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채워진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24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윗글은 남극과 북극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춥다고 지금 계속 온도 얘기했잖아요. 추운 거 뭐예요? 기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답은 2번이고요. 25번 아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존에 나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지문이 이제 출제된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아까 이제 거기 규중에 7가지 벗에 관한 거, 규중치를 잭농기라고 고졸 때는 배운다고 그랬죠. 그런 거 새로운 거가 좀 나왔고요. 새로운 지문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과학교과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잘 안 나왔던 지문인데 이제 새로 나왔다라는 거, 이런 거 새로운 지문이 좀 나오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문만 잘 읽으면요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같은 경우는요 나왔던 시가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는 좀 유명한 시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평균보다 이때까지 나왔던 출제 수준보다는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웠어요.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전 소설 때문에요. 거기 이제 좀 조금 어려웠는데요. 항상 수준이 거기서 거기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 이제 8월 달에 합격하신 분들은 8월 달에 고전을 보실 거고요. 이번에 불행히도 이제 합격을 못 하신 분들은 다음 8월에 시험을 보실 텐데요. 그때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더 좋은 성적 얻으셔가지고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보시기 전까지 이렇게 중간중간 문법 같은 거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